겉보기에 일상적인 은행 약속은 노골적인 차별로 인해 삶을 바꿀 만한 대립이 일어나면서 충격적인 전환을 맞이합니다. 강력하지만 겸손한 흑인 사업가인 다현은 이 무례함을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요? 그리고 이사회 임원들이 들어와서 동현을 직접 목격하면 무슨 일이 일어날까요? 자세한 내용은 계속 지켜봐 주시고 오늘 어디에서 시청하고 있는지 댓글로 알려주세요. 다현은 재킷을 고쳐 입고 신하는 행에 웅장한 대리석 로비로 자신있게 들어섰습니다. 광택이 나는 바닥에 발꿈치가 부딪히는 날카로운 소리는 성공을 위해 모든 것을 얻은 여성의 권위를 반영했습니다. 수년간의 끊임없는 결의가 그녀를 이 순간으로 이끌었습니다. 그녀의 최근 부동산 프로젝트인 그녀가 자란 동네를 되살릴 페미니스트 주택 개발에 대한 마지막 자금을 확보한 것입니다. 그녀는 접수 창구에 다가가 침착한 미소로 젊은 직원을 맞이했습니다. 좋은 아침입니다. 그녀가 말했습니다. 저는 다현입니다. 오전 10시에 태연과 면담을 하러 왔습니다. 은행원은 화면을 흘깃본 다음 다시 동현을 바라보았다. 그녀의 미소는 이름을 인식하면서 약간 흔들렸다. 태연에게 도착했다고 알려드리겠습니다. 그녀가 말했다. 앉으세요. 다니엘스 양 동현은 고개를 끄덕이고 대기실에 있는 매끈한 가죽 의자 중 하나에 앉았다. 오전 9시 55분이었고 뿌리 깊은 규율 덕분에 일정보다 앞서 있었다. 그녀는 휴대전화를 흘깃보며 준비하면서 메모를 훑어보았다. 대출은 사실상 성사되었다. 그녀의 신용 점수는 흠잡을 데 없었고 사업 포트폴리오도 튼튼했다. 이것은 단순한 형식적인 절차였지만 동현은 겉모습의 중요성을 알고 있었다. 몇 분이 지났습니다. 오전 10시 10분, 동현은 은행원이 동료와 불안한 눈빛을 교환하며 조용히 속삭이는 것을 보았다. 익숙한 긴장감이 그녀의 가슴을 조여왔지만 그녀는 평정심을 유지했다. 그녀는 오래전에 평정심이 종종 그녀의 가장 큰 무기라는 것을 알게 되었다. 오전 10시 30분이 되자 그녀의 인내심은 바닥나기 시작했다. 그녀는 자리에서 일어나 다시 한번 책상으로 다가갔고 그녀의 목소리는 차분하면서도 단호했다. 실례합니다. 확인하고 싶었어요. 태연이 내가 여기 있다는 걸 알았나요? 계산원은 당황한 듯 보였고 손가락은 키보드를 더듬었다. 네. 부인. 알고 있습니다. 그는 지금 다른 일을 마무리하고 있을 뿐입니다. 곧 오실 겁니다. 동현은 고개를 끄덕였지만 그녀의 절제된 태도 아래에는 짜증이 번쩍였다. 그녀는 의도적으로 인내심을 가지고 다리를 꼬고 자리로 돌아갔다. 그녀 주변에는 다른 손님들이 왔다 갔다 했고 각자는 빠르고 세심한 서비스를 받았다. 그러는 동안 똑딱거리는 시계는 매 순간 그녀의 전문성을 조롱하는 듯했다. 오전 11시가 되자 동현은 다시 일어섰다. 이번에는 그녀의 목소리에 틀림없는 날카로움이 깃들었다. 약속 시간보다 1시간이나 지났어요. 왜 이렇게 늦어지는지 알아야 해요. 은행원은 전화를 받기 전에 망설였다. 짧고 조용한 대화가 이어진 후 그녀는 수화기를 내려놓았다. 태연 씨가 곧 나올 겁니다. 곧든 30분으로 늘어났다. 마침내 은행장이 나타났을 때 그의 존재는 동현의 점점 커지는 좌절을 달래는 데는 별 도움이 되지 않았다. 성우는 중년 남성으로 흠잡을 데 없이 맞춤 제작한 네이비 슈트부터 사무실 조명 아래 반짝이는 매끈하게 뒤로 넘긴 머리카락까지 외모의 모든 디테일에서 오만함이 드러났다. 그는 억지로 미소를 지으며 다가갔지만 그 미소는
결코 그의 눈에 들어오지 않았다. 데니얼스 양, 기다리게 해서 죄송합니다. 그는 말했지만 그의 어조는 뉘우치는 것보다는 무시하는 듯한 어조였다. 오늘 아침은 바빴습니다. 동현은 흔들리지 않고 그의 시선을 마주쳤다. 오전 10시에 예약이 있었어요? 지금은 11시 45분이에요. 진행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물론이죠. 그는 사무실을 가리키며 대답했다. 바로 이쪽으로요. 그들이 창구 앞을 지나가면서 동현은 직원들 사이에서 미묘하지만 부인할 수 없는 눈빛이 교환되는 것을 알아챘다. 마치 그녀의 존재 자체가 은행의 암묵적 질서를 흔들어 놓은 것 같았다. 사무실 안에서 태연은 그녀에게 앉으라고 손짓한 다음 여유롭게 자신의 의자에 앉았다. 그는 서류를 정리하면서 마치 그녀가 더 중요한 곳에 있을 곳이 없는 것처럼 의도적으로 시간을 끄는 척했다. 자, 마침내 그는 약간 기대며 말했다. 오늘은 무엇을 도와드릴까요? 데니얼스 양. 동현은 인내심이 바닥났지만 침착함을 유지했다. 이미 알고 계실 거라고 생각해요. 저는 프랭클린 하이츠 개발에 대한 대출을 마무리하기 위해 왔어요. 필요한 모든 서류는 이미 시스템에 들어 있을 거예요. 태연 씨의 시선이 컴퓨터 화면으로 옮겨갔다. 그는 마우스를 몇 번 눌렀다가 다시 뒤로 기대고 손가락을 배 위에 얹었다. 아, 맞아요. 프랭클린 하이츠 프로젝트요. 꽤나 야심찬 프로젝트죠. 그렇죠, 동현이 대답했다. 그녀의 목소리는 흔들렸다. 하지만 보시다시피 저는 모든 요건을 충족했어요. 사업계획, 재무기록, 예측은 모두 귀하의 인수팀에서 검토하고 승인했습니다. 이게 마지막 단계입니다. 동현이 말했다. 태연 씨의 입술이 가늘게 말렸다. 알겠습니다. 글쎄요. 이런 일에는 시간이 걸리죠. 데니얼스 양, 불일치 사항이 없는지 확인하기 위해 모든 것을 다시 검토해야 할 겁니다. 서명이 있기 때문에 대출이 이미 승인되었다고 들었습니다. 동현이 반박했다. 맞아요. 하지만 저는 이런 문제를 개인적으로 살펴보고 싶어요. 그는 거만함이 묻어나는 말투로 말했다. 물론 알겠지. 동현은 그녀의 뺨 안쪽을 깨물었고 그녀의 분노는 표면 바로 아래에서 부글부글 끓고 있었다. 그녀는 이것이 무엇인지 정확히 알고 있었다. 그녀를 깎아내리려는 의도적인 시도, 그녀가 모든 것을 올바르게 한 상황에서 그의 통제력을 주장하려는 방법이었다. 하지만 그녀는 또한 그가 그녀의 당황함을 보는 것을 허락하지 않는 것이 좋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필요한 만큼 시간을 가져, 동현이 말했다. 그녀의 목소리는 유리처럼 매끄러웠다. 바로 여기서 기다리에게 태연 씨의 미소는 아주 살짝 흔들렸지만 그는 고개를 끄덕이고 화면으로 돌아섰다. 그는 그녀의 파일을 여유롭게 클릭하면서 몇 분이 1시간으로 늘어났고 가끔 메모를 하거나 관련 없는 질문을 했다. 동현은 각각의 질문에 정확하게 대답했고 그녀의 좌절은 굴하지 않는 침착함으로 가려졌다. 시계가 12시 45분을 칠 때쯤 동현은 인내심의 한계에 도달했다. 그녀는 갑자기 일어나 태연이 놀라서 고개를 들게 했다. 태연 씨. 그녀는 단호하지만 차분한 목소리로 말했다. 저는 전문성과 존중심을 중시하고 제가 거래하는 사람들에게도 마찬가지라고 기대합니다. 제 신청서에 문제가 있다면 직접 해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이미 시간을 충분히 낭비한 것 같습니다. 태연 씨는 눈을 깜빡이며 방어적인 오만함으로 태도를 바꾸었다. 데니얼스 씨,
저는 제가 해야 할 일을 하고 있을 뿐입니다. 그리고 저는 확실히 말씀드립니다. 동현이 대답했다. 저는 지연 전술을 보면 알아차릴 수 있습니다. 제 사업이 여기서 환영받지 못한다면 기꺼이 다른 곳으로 가져갈 것입니다. 태연이 대답하기도 전에 사무실 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들렸다. 후배인 윤아가 고개를 내밀며 사과하는 표정을 지었다. 실례합니다. 태연. 지역 이사회 위원들이 방금 회의에 도착했습니다. 태연의 얼굴에서 혈색이 사라졌다. 그는 갑자기 일어나서 마치 방이 10도 더 뜨거워진 것처럼 넥타이를 매만졌다. 물론이죠. 그는 더듬거렸다. 회의실로 보여주세요. 곧 갈게요. 윤아는 고개를 끄덕였지만 주저하며 동현을 쳐다보며 알아차리는 듯한 표정을 지었다. 사실 이사회 멤버 중 한 명이 특별히 데니얼스 씨를 만나고 싶어 했어요. 동현의 눈썹이 치켜 올려졌고 그녀의 호기심이 고조되었다. 태연 씨의 표정이 어두워졌고 그는 그녀에게 돌아섰고 그의 불편함이 이제 확실히 느껴졌다. 당신은 꽤 인맥이 있는 듯하네요. 데니얼스 씨, 그는 긴장된 목소리로 말했다. 동현은 그의 시선을 고르게 마주쳤다. 그렇죠. 그럴듯해요. 그녀는 자세를 바로잡고 의도적으로 우아하게 윤아를 따라 사무실 밖으로 나갔다. 태연이 뒤따라오면서 공기에 긴장감이 짙어졌고 그의 발걸음은 날카로웠고 대리석 바닥을 재빠르게 밟았다. 은행 로비는 직원과 고객 모두가 작은 행렬이 임원 회의실로 향하는 것을 지켜보는 동안 조용한 중얼거림으로 웅성거렸습니다. 회의실 문은 열려 있었고 흠잡을 데 없는 차림의 임원들이 활기찬 대화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그룹의 중심에는 키가 크고 은발의 윤석이 서 있었는데 그의 당당한 존재감이 공간을 밝게 하는 듯했습니다. 그는 동현을 발견했을 때 그의 얼굴에 따뜻한 미소가 번졌습니다. 동현, 그는 외쳤고 그의 목소리는 진정한 기쁨으로 울려 퍼졌습니다. 너무 오래됐어요. 그레이슨 씨, 동현이 대답했고 그녀가 다가오자 그의 미소를 되돌려 주었습니다. 그는 손을 내밀었지만 동현은 손을 내밀지 않고 그에게 짧지만 진심 어린 포옹을 했습니다. 다른 임원들은 호기심 어린 눈빛을 교환했고 분명 친숙함에 흥미를 느꼈습니다. 윤석 씨, 건강해 보이네요. 동현이 뒤로 물러서며 덧붙였습니다. 그리고 당신은 예전처럼 날카로워요. 그가 말하며 의자를 가리켰다. 앉으세요. 태연이 당신을 잘 돌봐줬으면 좋겠어요. 그 질문은 충분히 순진했지만 그레이슨이 태연을 향해 시선을 돌린 방식은 그가 그렇지 않다고 의심한다는 것을 분명히 보여주었다. 동현은 잠시 망설였고 그녀의 눈은 잠시 태연의 눈과 마주쳤다. 그의 표정은 굳어 있었고 그의 손은 옆에서 꿈틀거렸다. 그냥 오늘 아침은 사건이 많았다고만 말하죠. 동현이 앉으면서 외교적으로 말했다. 윤석은 눈썹을 찡그렸지만 그는 그 문제를 강조하지 않았다. 대신 그는 다른 이사회 구성원들에게로 돌아섰다. 여러분, 부동산 개발 분야에서 가장 뛰어난 두뇌를 가진 다연을 소개하고 싶습니다. 그녀의 프랭클린 하이츠 프로젝트는 우리에게 필요한 미래지향적 투자입니다. 이사회 임원들은 동현을 따뜻하게 맞이했고 일부는 고개를 끄덕여 인정했다. 문 옆에 어색하게 서 있던 태연 씨가 앞으로 나서서 이야기를 다시 주도하려고 했다. 네. 동현과 저는 방금 대출 신청서 세부 사항입니다. 태연이 긴장된 목소리로 끼어들었다. 복잡한 프로젝트인데 모든 실사가 완료되도록 했습니다.
동현이 그를 흘낏 보았는데 표정이 읽을 수 없었다. 그게 설명하기 흥미로운 방식이네요. 그녀가 말했다. 어조는 중립적이었지만 미묘한 도전이 섞여 있었다. 그레이슨의 날카로운 눈은 밑바탕에 깔린 긴장감을 놓치지 않았다. 그렇습니까? 그는 호기심에 찬 목소리로 물었다. 그는 다시 동현에게로 돌아섰다. 그리고 당신의 관점에서 그 과정은 어땠어요? 동현은 심호흡을 하고 신중하게 말을 골랐다. 저는 인수팀이 철저하고 효율적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녀가 말을 시작했다. 하지만 이 과정의 마지막 단계가 불필요하게 지연되었습니다. 태연 씨는 불편하게 몸을 움직였다. 그레이슨 씨, 저는 검토할 때 세심한 주의를 기울였습니다. 모든 절차가 철저히 준수되도록 해야 합니다. 윤석은 의자에 기대어 태연을 살폈다. 세심한 주의를 기울였다고. 동현 씨, 오늘 아침에 약속이 있었어. 네, 동현이 단호한 목소리로 말했다. 오전 10시입니다. 지금 몇 시예요? 그레이슨이 날카로운 어조로 물었다. 동현은 시계를 쳐다봤다. 오후 1시가 다 되어가고 있어요. 방 안에 웅얼거림이 울려 퍼졌다. 다른 이사회 구성원들은 서로의 표정을 교환했는데 그들의 표정은 놀라움에서 불만까지 다양했다. 그레이슨의 턱이 굳어졌지만 그는 침착함을 유지했다. 성훈, 그는 차분하게 말했다. 우리의 가장 유망한 고객 중 한 명이 3시간이나 기다리게 된 데에는 아주 좋은 이유가 있을 거라고 믿어요. 태연은 입을 벌렸다가 다시 다물었고 얼굴이 붉어졌다. 모든 게 제대로 되어 있는지 확인하고 있었어요. 그는 더듬거렸다. 그레이스는 동현에게 돌아섰다. 동현, 잠깐 실례할 수 있을까요? 태연과 사적으로 이야기하고 싶어요. 물론이죠. 동현이 대답하며 우아하게 일어섰다. 그녀가 복도로 들어서자 그녀는 주변 직원들이 서로 만족스러운 눈빛을 주고받는 것을 보지 않을 수 없었다. 태연의 행동이 직원들 사이에서 간과되지 않은 것은 분명했다. 방 안에서 그레이슨의 높은 목소리가 흐릿하게 들렸다. 그의 말은 날카롭고 의도적이었다. 동현은 자신에게 작은 미소를 지었지만 금세 사라졌다. 이런 순간은 그녀가 아무리 멀리 왔더라도 여전히 직면한 장벽을 상기시켜 주었다. 몇 분 후 문이 열리고 그레이슨이 다시 나타났다. 그의 표정은 차분하지만 단호했다. 동현, 들어와. 그가 말했다. 그녀는 머리를 높이 든 채 방으로 돌아왔다. 태연은 벽 옆에 서 있었고 얼굴은 창백했고 태도는 침울했다. 그레이스는 동현에게 다시 앉으라고 손짓했다. 이 문제가 처리된 방식에 대해 개인적으로 사과드리고 싶습니다. 그가 말했다. 이 기관에서 고수하는 기준을 반영하지 않았고 다시는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조치를 취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동현이 침착한 어조로 말했다. 저는 이 은행이 지역 사회 투자의 선두주자가 될 잠재력이 있다고 항상 믿어왔습니다. 그 비전을 실현하기 위해 함께 노력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레이슨이 고개를 끄덕였다. 물론입니다. 그리고 프랭클린 하이츠 프로젝트에 관해서는 제가 직접 서류 작업을 신속하게 처리하겠습니다. 대출이 승인된 것으로 간주하겠습니다. 그 말은 동현의 좌절을 달래는 위안이었다. 그녀는 그레이슨에게 따뜻한 미소를 지었다. 고맙습니다. 윤석. 정말 큰 의미가 있습니다. 회의가 끝나자 동현은 다른 이사회 구성원들과 악수를 나누었고
각자 그녀의 업무에 대한 존경심을 표했다. 마침내 회의실에서 나왔을 때 그녀는 안도감과 승리감이 뒤섞인 감정을 느꼈다. 하지만 그녀의 마음은 이미 이 경험을 어떻게 활용하여 체계적 변화를 옹호할 것인가에 대한 생각으로 가득 차 있었다. 먼저 개입했던 후배인 유나가 그녀에게 소심하게 다가왔다. 데니얼스 씨, 저는 그저 말씀드리고 싶었을 뿐입니다. 당신이 이전에 받은 대우에 대해 사과드립니다. 옳지 않았습니다. 동현은 안심시키는 손을 유나의 어깨에 얹었다. 말해줘서 고맙다. 옳은 일을 하려면 용기가 필요해. 쉽지 않더라도 말이야. 유나는 고개를 끄덕였고 그녀의 얼굴은 약간 밝아졌다. 동현은 출구 쪽으로 돌아섰고 그녀의 걸음걸이는 목적의식에 차 있었다. 그녀에게 이것은 단순한 승리가 아니었다. 더 큰 무언가를 향한 한 걸음이었다. 나중에 동현은 은행 회의실에서 나왔을 때 승리감과 성찰심을 느꼈다. 그녀는 표준적인 거래 이상을 기대하지 않고 이곳에 왔지만 그날은 그녀가 계속 직면해야 할 도전을 눈부시게 상기시키는 것으로 바뀌었다. 그녀가 출구로 향하면서 그녀의 걸음걸이는 측정되었고 그녀의 머리는 높이 쳐들었고 그녀의 마음은 이 경험을 어떻게 변형적인 것으로 전환시킬지에 대한 생각으로 가득 찼다. 은행 로비는 이제 눈에 띄게 조용해졌고 이전의 중얼거림은 집단적인 고요함으로 대체되었다. 멀리서 지켜보던 직원들은 재빨리 시선을 돌렸지만 동현은 몇몇이 그녀에게 조심스럽게 미소를 짓는 것을 알아챘다. 창고 근처에 서 있던 유나는 동현의 시선을 마주치고 작고 지지하는 듯한 고개를 끄덕였다. 동현이 문에 다다르기도 전에 윤석이 그녀 옆에 나타났고 그의 긴 걸음걸이는 그녀의 걸음걸이와 금세 비슷했다. 동현아, 잠깐만, 괜찮니? 그녀는 말을 멈추고 그를 마주보았다. 물론이지. 윤석, 그는 주변을 둘러보며 사생활을 보호하기 위해 목소리를 낮추었다. 저는 개인적으로 감사드리고 싶었습니다. 오늘의 인내심뿐만 아니라 상황을 이렇게 우아하게 처리해 주셔서요. 솔직히 말해서 오래전에 해결했어야 할 체계적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셨습니다. 동현은 고개를 기울이며 생각에 잠긴 표정을 지었다. 고맙습니다, 윤석. 하지만 사실은 처음부터 인내심을 가질 필요가 없었어야 합니다. 동현이 말했다. 오늘만 중요한 게 아닙니다. 모든 고객이 배경에 관계없이 존중을 받도록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윤석이 고개를 끄덕이며 진지한 표정을 지었다. 당신 말이 전적으로 맞아요. 그리고 당신에게 초대를 하고 싶어요. 우리 이사회는 고객 서비스 정책을 검토하고 개선하기 위한 태스크포스를 구성하고 있는데 특히 형평성과 포용성에 초점을 맞춥니다. 당신보다 우리에게 더 잘 조언해 줄 사람을 생각할 수 없어요. 동현은 그 제안에 깜짝 놀랐다. 그녀는 사업주로서 여러 가지 역할을 하는데 익숙했지만 이 수준에서 기관의 변화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역할을 맡는 것은 지금까지 생각해 본 적이 없었다. 그녀는 미소를 지었다. 저도 기여하게 되어 영광입니다. 오늘 일어난 일이 다른 사람에게 일어나지 않도록 합시다. 윤석이 손을 내밀었다. 그럼 해결됐어요. 제 사무실에서 자세한 내용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두 사람이 악수를 나누는 동안 그 순간의 무게가 동현을 감쌌다. 이것은 그녀에게 단순한 승리가 아니라 이런 공간을 괴롭히는 편견을 해체하기 위한 한 걸음이었다. 은행 박동현이 건물에서 나오자 그녀는 길가에서 익숙한 얼굴을 보았다. 어깨에 카메라 가방을 메고 깔끔하게 맞춤 정장을 입은 젊은 남자였다.
그녀의 비서인 석진은 그녀의 전화를 기다리고 있었지만 주도적으로 그녀를 직접 만났다. 그녀가 다가오는 것을 보고 그의 얼굴이 밝아졌다. 제임스 데니얼스. 어떻게 됐어? 그는 근처에 주차된 매끈한 검은색 차의 문을 열며 물었다. 동현은 조수석에 미끄러져 들어가 석진이 운전석 쪽으로 그녀와 함께 앉자 깊이 숨을 내쉬었다. 사건이 많았어. 그녀가 대답하며 그녀의 입술은 비꼬는 듯한 미소로 휘어졌다. 대출이 승인되었다고만 하죠. 하지만 그 과정에서 몇 가지 문제가 있었죠. 석진은 엔진을 시동하면서 한쪽 눈썹을 치켜 올렸다. 알고 싶어. 언젠가 제 회고록에서 읽을 거예요. 그녀는 농담을 했지만 그 농담에는 동현의 농담이 섞여 있었다. 그들이 차를 몰고 가면서 동현은 휴대전화를 꺼내 팀에 보낼 이메일을 초안하기 시작했다. 그녀는 이것을 그저 역경을 이겨낸 또 다른 이야기로 남겨두지 않을 것이다. 그녀는 이것을 교훈의 순간으로 만들기로 결심했다. 그날 저녁 늦게 동현은 번화한 도심 사무실에서 팀 앞에 섰다. 프랭클린 하이츠 프로젝트는 다양한 건축가, 디자이너, 지역 사회 지도자 그룹을 하나로 모았는데 모두 품질이나 존엄성을 희생하지 않고 저렴한 주택을 만든다는 공통된 비전으로 하나가 되었다. 동현이 그날의 사건을 이야기하자 방 안의 에너지가 뚜렷하게 느껴졌다. 오늘 아침 은행에 들어갔을 때 간단한 거래일 거라고 생각했어요. 그녀는 목소리를 고르게 하며 시작했다. 하지만 제가 마주친 것은 우리가 직면한 장벽을 뚜렷이 상기시키는 것이었습니다. 전문가로서뿐만 아니라 유색인종으로서도요. 그녀의 팀은 주에 깊게 경청했고 그들의 표정은 분노에서 감탄까지 다양했습니다. 동현은 말을 이었고 그녀의 어조는 점점 더 단호해졌습니다. 이것은 단지 제 싸움이 아닙니다. 우리의 싸움입니다. 그리고 오늘은 승리였지만 행동에 대한 부름이기도 합니다. 우리는 그저 더 나은 동네를 만들 수 없습니다. 우리는 더 나은 시스템을 만들어야 합니다. 박수갈채가 터졌고 그 뒤를 이어 팀이 사회적 옹호 활동을 업무에 통합하는 방법을 브레인스토밍하면서 아이디어가 쏟아졌습니다. 동현은 자부심이 솟구쳤습니다. 이것은 그녀가 항상 만들고 싶어 했던 일종의 파장 효과였습니다. 한편 신한은행으로 돌아와서 그날의 사건으로 인한 여파는 이미 진행 중이었습니다. 윤석은 상황을 해결하기 위해 이사회와 고위 임원진과 긴급회의를 소집했습니다. 대화는 솔직하고 흔들림이 없었으며 그레이스는 모든 고객을 공평하게 대우하기 위한 새로운 정책을 설명했습니다. 격변을 일으킨 태연은 회의에 눈에 띄게 불참했습니다. 즉각적인 행정적 휴가를 받았습니다. 회의가 끝날 무렵 방 안은 결의의 분위기로 가득 찼습니다. 그레이슨의 목소리가 마지막 말을 전했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체면을 세우는 것이 아닙니다. 옳은 일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부터 우리는 정확히 그것을 할 것입니다. 다음 주 동현은 은행으로부터 공식 사과문과 다가올 다양성 및 포용성 정상회담에서 연설하라는 초대장을 받았습니다. 동현은 그 제스처가 감사했지만 실제로는 참호에서 정책이 실행되고 편견에 맞서고 영향을 받는 삶을 통해 이루어질 것이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동현은 그 경험을 되돌아보며 새로운 목적 의식을 느꼈습니다. 그녀는 어려운 순간에 용기를 보인 후배 직원인 유나를 생각하며 그녀에게 연락하기로 했습니다. 유나와 같은 사람들이 미래였고 동현은 그들이 성공하는 데 필요한 지원과 멘토링을 받도록 하려고 했습니다. 동현이 다음에 신한은행에 들어왔을 때는 태스크포스 창립 회의를 위해서였습니다.
유나는 문에서 그녀를 맞이했고 그녀의 얼굴은 흥분으로 밝았습니다. 데니얼스 씨. 당신을 여기 모시게 되어 정말 영광입니다. 저는 영광입니다. 동현이 대답하며 유나의 어깨에 손을 얹었습니다. 일을 시작합시다. 동현이 회의실에 들어서자 그녀의 이전 경험의 무게가 사라졌고 의미 있는 변화에 대한 약속으로 대체되었습니다. 그녀는 불의의 순간을 진보의 발판으로 바꾸었습니다. 그리고 그녀는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이 이야기는 우리에게 불편한 티동아현즈에 맞서도록 도전합니다. 우리 자신과 우리 주변의 시스템에 더 나은 것을 요구하도록 말입니다. 동현의 여정은 진보가 항상 쉬운 것은 아니지만 항상 싸울 가치가 있다는 것을 상기시켜줍니다. 그녀의 입장에서 변화를 위해 일어설 수 있을까요? 아래의 댓글에 생각을 공유하고 행동과 희망을 고취하는 더 많은 이야기를 좋아요하고 구독하는 것을 잊지 마세요.